자, 마라톤 대회 준비 꿀팁.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어제까지는 레이스 출발 직전까지의 얘기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레이스 출발 후부터 골인까지의 여정들을 쭉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레이스를 출발한 직후의 얘기를 먼저 좀 시작을 할게요. 우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달리기를 하고 앞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겠죠? 근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가진 목표에 따라서 혹은 여러분이 속한 그룹에 따라서 초반 레이스의 방식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기록 경쟁을 하려고 한다면은 당연히 앞쪽 그룹에서 달리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그룹 안에서도 조금 더 앞자리에서 달리기를 하시게 될 텐데요. 그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초반에 빨리 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앞쪽 그룹에 계시는 분들이나 앞쪽 그룹이나 그 중에서 또 앞자리 계신 분들은 초반에 좀 속도를 내는 분들이 앞에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제일 앞자리에 가서 섰는데도 불구하고 시작하자마자 천천히 달리기를 한다, 천천히 달리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그런 분들이 앞자리에 계시는 경우에는 다른 뒤에서 빨리 달리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좀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서로 부딪혀가지고 충돌이 나거나 부상을 당하는, 넘어져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초반에 빨리 달리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 조금 뒤에서 달리기를 출발해 주시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기록에 욕심이 있는 거는 다들 기록 욕심은 있겠죠. 있지만은 대회라는 거는 다 함께 달리기라는 곳이고, 어차피 기록은 또 내 타임으로 기록이 측정이 되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입상을 노리는 거라고 한다면 건 타임으로 움직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 타임으로 기록이 되니까 초반에 약간 천천히 달릴 어떤 그런 계획이라고 한다면은 그룹에서 약간 뒤쪽에서 출발하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기록 욕심도 그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쟁도 하지 않을 거고, 그냥 이번 마라톤 대회를 즐기고 싶고 완주를 하는 게 목표다. 평소에 달리던 페이스들을 그냥 꾸준하게 달리겠다. 혹은 마라톤 대회 이번에 처음 나왔다. 이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레이스를 딱 시작하자마자 막 신나가지고 너무 속도를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에너지를 많이 소진하게 돼요. 레이스 초반에는 주변에 사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속도를 내고 싶어도 마음대로 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막 피해서 이렇게 달려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가뜩이나 지금 레이스 시작이라서 몸이 아직까지 완전히 풀린 상태는 아닐 텐데, 그 사람들 사이를 지그재그로 막 피해서 달려나가다 보면 그 사람들이 전혀 없이 달려나갈 때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고 몸도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대회마다 어느 정도 좀 다르겠지만요, 거의 대부분의 대회는 초반에 사람들 때문에 마음껏 달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약간 몸을 푸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때 약간 주변 사람들 페이스 맞춰가지고 천천히 달리기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대략 한 1km 정도 지점까지는 조금 서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게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별다른 정체 없이, 일반적으로는 별다른 정체 없이 달리기를 마음껏 즐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얘기 드릴 거는, 이제 레이스 때 주로의 상태 같은 것들을 좀 중간중간 잘 체크하시면 좋겠어요. 대회에서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하는 길을 우리가 주로라고 부릅니다. 달리 주자에 길로자죠. 주로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이 주로의 상태가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넓은 주로도 있고, 좁은 주로도 있고, 평지도 있고, 언덕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이런 주로 지면의 종류도 아스팔트, 보도블럭, 시멘트, 흙길, 이렇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로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달리기를 해야 될지 전략 같은 것들을 순간순간 세우셔야 되는데, 일상적인 훈련을 하실 때도 이렇게 다양한 길들을 달려보시면서 이 지면에 따른 우리가 달리기 할 때 감각 같은 것들을 조금 느껴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레이스 때 신으실 신발을 신고 달렸는데, 이 신발이 아스팔트에서는 뭔가 접지력이 좋은 것 같은데 흙길을 달렸더니 굉장히 미끄럽다 하실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제가 신고 있는 신발도 한 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받은 게 있는데, 테스트용으로 받은 게 있어요. 받은 게 있는데 그 신발도 다 괜찮은데
약간 매끈한 바닥에서는 상당히 접지력이 순간적으로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내가 알고 있어야 지면의 종류에 따라서 달리기를 어떻게 할지 전략 같은 것들을 정할 수 있거든요. 이런 지면의 상태, 뭐 기울기, 높낮이 이런 것들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길이 좁아지면 속도는 안 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때는 그냥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가끔 달리다 보면 우리가 사람이 너무 많고 막 다들 서행을 해가니까 좀 마음이 좀 급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가끔 가다가 주로 바깥쪽으로 나가서 달리기를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혹은 길이 굉장히 좁아지는 구간이 왔을 때 주로 또 밖으로 나가서 달리는 분들 계신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거기서 사고 나면 이건 보상도 없고요. 정말 큰일 납니다. 정말 이제 주로에서 달리기를 웬만하면 주로에서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최대한 빨리 복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끔은 주로 바로 옆에서 자동차들이 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여러분들 좀 메이저한 대회 나가시면은 서울 시내나 혹은 대도시 시내를 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옆에 콘 같은 거나 이렇게 가이드를 설치해 놓고 그 바로 옆에 자동차들이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쪽 도로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도로 잘못 나갔다가 자동차랑 꽝 하고 부딪히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요. 정말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그 안에 있어야 보험이든 뭐든 여러분들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또 사람이 많고 하다 보면은 이 마라톤 대회에서 달리다 보면 이렇게 답답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특히 제 바로 앞에서 달리는 사람이 뭔가 길을 막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짜증을 내는 분들이 상당히는 아니고 간혹, 네, 저희 러너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니까 간혹 가다가 그렇게 막 짜증을 내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밀치거나 뭐 신체적 접촉을 하시거나 그러면은 안 됩니다.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예전에 이제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뭐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인가 공유 주셔가지고 봤는데, 주로 바로 옆에 자동차가 이렇게 달리는 그런 마라톤 대회였는데, 그 주로 쪽에 좀 사이드 부분에서 달리기를 하시는 분이 여자분이 계셨는데, 뒤에서 달려오는 사람이 막 자기 급하다고 다른 사람들 밀치면서 가다가 여자분을 밀어가지고 자동차들이 달리는 길 쪽으로 여자분이 넘어질 뻔한, 네, 그런 위험한 상황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 진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다른 사람들은 밀거나 하시면 안 돼요. 네,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요. 그거 말고도 신체적인 접촉이나 충돌 말고도 우리가 말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다른 사람들한테 들리게 욕을 하거나 막 기분 나쁜 어떤 티를 내시거나 화를 내시거나 그런 것들도 지양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즐기려고 온 것인데 뭐 화낸다고 좋을 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달리기를 하다 보면 중간에 뭔가 멈춰야 될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발끈이 풀리는 경우도 있고 물건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때 절대로 순간적으로 멈추시면 절대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라톤 대회 나가보시면 아실 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앞뒤 전후로, 그러니까 좌우로 앞뒤로 틈이 없이 굉장히 빡빡하게 사람들이 막 달려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등 뒤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굉장히 빠르게 여러분 뒤에 붙어가지고 쭉 달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갑자기 신발끈이 풀렸네 하면서 딱 멈추면서 허리를 딱 숙인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사람들이 우르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큰 사고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되고, 또 여러분들 달리다 보면 뭐 이어폰이라든지 물건들,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 젤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떨어지면 그냥 잃어버린 셈 치셔야 됩니다. 그거를 다시 줍겠다고 되돌아가고, 그 다음에 뭐 허리를 숙여가지고 물건 줍고 있다 이러는데 뒤에서 오는 분이 못 보고 있다가 갑자기 딱 만나가 넘어지고 이러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데, 이어폰 쓰시는 분들은 좀 그 대회 나가실 때는 잘 안 떨어지는 이어폰 쓰세요. 이게 이어폰에 이어훅이라고 해서 귀에 고리 같은 게 달려있는 거라든가 안 떨어지는 거 써야 되고, 또 저렴한 거 쓰셔야 되지, 막 그 엄청 비싼 몇십만 원짜리 이어폰인데 귀에 간당간당 걸려있는 것들 쓰고, 물론 여러분들 폼은 나겠죠. 근데 그거 떨어지면 진짜 답 없어요. 뒤에 사람들 다 밟고 지나갑니다. 안 보입니다. 뒤에 사람은 그걸 바닥을 보면서 안 달려요. 그래서 바닥에 이어폰 떨어지는 순간 이거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떨어지지 않는 물건 준비하시고, 떨어지면 이제 그냥 이건 얘는 끝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잃어버린 게 아니라 부서진 거예요, 얘는. 그래서 그냥 달려나가십시오. 괜히 사고 납니다. 자, 그리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경쟁하지 마세요. 특히 나를 추월하는 사람, 기분 나빠서 쫓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추월하는 사람들은 딱히 여러분들을 기분 나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물론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기분 나쁘게 하려고 추월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 있으면 그냥 미친놈인가 생각하면서 그냥 놔두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모릅니다. 앞서가는 친구, 뒤늦게 화장실 다녀와가지고 앞에 가는 친구 쫓아가서 어떻게 달려가 나간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괜히 작업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람은 굉장히 달리기 하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 저 사람이 나를 추월했다고 해서 끝까지 내가 그 사람을 못 따라잡는 거 아니에요. 후반 가면 내가 그 사람 따라잡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정말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뭐 경쟁하고 이런 것들은 진짜 안 좋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 좀 승질 부리는 사람이 좀 화내고 막 그런 사람들 쫓아가가지고 막 씩씩거리 쫓아가던데 저 사람 꺾을 거야 하면서 막 내가 추월할 거야 막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은 어디를 가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니까 그냥 그 사람들하고 엮이지 않는 게 최고입니다. 그냥 가게 놔두세요. 그냥.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경우 있습니다. 가끔 뛰다 보면은 다른 러너분들의 뒤에서 바짝 붙어가지고 달리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뭐 소위 뭐 핏발기라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아무튼 이렇게 달리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대부분 이렇게 달리시는 분들이 그렇게 달리시는 이유는 나쁜 의도로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저 앞에 분들 보니까 너무 안정된 자세로 페이스도 유지를 잘하면서 너무 잘 달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뒤에서 따라 붙어가 달리면서 약간 페이스메이커라고, 그분이 페이스메이커로 생각하면서 그분 뒤에 붙어가지고 나도 한번 끝까지 달려봐야겠다, 저분 따라가면서 어떻게든 힘내봐야겠다, 요렇게 달리시는 분들이 사실은 조금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거는 알겠어요. 근데 그거를요, 그 앞에 계신 분, 어떻게 보면 당하는 사람, 핏발기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뭔가 불쾌할 수 있어요. 차라리 그럴 때는요, 그분한테 가가지고요, 옆에 딱 뛰면서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너무 잘 달리시는데 제가 좀 힘들어서 그런데 좀 따라가면서 페이스 조절해도 될까요? 이렇게 차라리 정중하게 물어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싫은데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어요. 사실 대회 가보면 아이고 그러세요 하면서 뭐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뭐 막 가지고 있는 에너지 나눠주면 이거 좀 드시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있었지, 싫은데요 저는 왜 따라오세요? 따라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말을 하면은 서로 기분 좋게 달릴 수 있는데, 말을 안 하고 그 뒤에 바짝 붙어가지고 막 숨도 막 하면서 그 사람 뒤에서 바로 뒤에서 하면서 따라오고 하면은 앞서 있는 사람은 정말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신경이 너무 쓰여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그분 페이스까지 망칠 수 있어요. 때로는 그리고 신발이 서로 닿을 정도로 정말 바짝 붙어가 달리는 분도 계신데, 그러면 또 잘못해서 발이 엉키게 되면 넘어져서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따라 붙어서 같이 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매너를 지키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전혀 말도 안 하고 상대방이 좀 불쾌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죠. 물론 본인이 의도한 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조금 얘기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옆에 길도 넓고 사람도 없고 그런 데서도 굳이 다른 러너분 등 뒤에 빠딱 붙어가지고 가신 분이 있거든요. 그거 보통 뭐 공기 저항 줄여드는 슬립 스트릭 얘기하는데 그거 줄여봐야 얼마나 줄인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매너가 아니에요, 사실. 달리기는 혼자 사는 운동이긴 해요. 운동이긴 한데 그 말이 혼자만을 위한 운동이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항상 배려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요, 때로는요, 간혹 가다가 경쟁을 위해서 이 핏발기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내가 그분 뒤에 붙어서 페이스 좀 조절하는 건 핏발기라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좀 기분 나쁜 단어니까. 근데 정말로 핏발기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레이스, 그러니까 대회에서 전략들입니다. 선수들 같은 경우에 이런 전략 쓰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내 앞에 가는 그 선수, 경쟁하는 선수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줘가지고 페이스를 흐트러뜨리고 내가 마지막에 치고 나가서 승리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뭐 그 사람의 좋고 나쁘를 떠나서 그냥 그 사람의 스타일인데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뭐 그런 식으로 우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어쨌든 이게 무슨 우리가 엘리트 선수도 아닌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무슨 엘리트 선수들끼리는 서로 라이벌 의식이라도 있죠. 그런 것도 아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내 등 뒤에 바딱 붙어가지고 쫓아오게 되면 그거 반가운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엘리트 선수도 아니고 이거 우승해가지고 뭐 밥 벌어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 심기까지 건드리고 심리적인 부분까지 막 기분 나쁘게 하면서 뭔가 저 사람을 이기고 싶다, 승리하려고 한다, 그럴 필요까지는 있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급수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라톤 대회에서 급수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 없이는 살 수 없고, 특히 마라톤 대회에서 물 없이 달린다? 상상도 할 수 없죠. 그래서 급수하는 방법들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다 보면은 급수대가 있습니다. 급수대를 만나시면 목이 많이 마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한 모금 정도라도 물을 마셔주는 게 좋고요. 아니면 정말 입이라도 좀 적셔 두세요. 그런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급수대는 일반적으로 5km 간격으로 급수대가 이제 운영이 되는데요. 멀리서 보면 급수대가 보일 거예요. 보통 급수대 있다라고 뭔가 표시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급수대가 이제 거의 다 가까이 왔다 그러면은 속도를 조금은 줄이세요. 이게 낚아채면서 가져가든 뭐라든지 속도를 조금씩 줄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앞쪽에 있는 급수대보다는 저 뒤쪽 좀 더 달려 나가서 뒤쪽에 있는 급수대를 노리는 게 특히 초보자들은 좋습니다. 앞쪽에는 사람이 우르르 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급수대가 보이면 약간 사이드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 쭉 가면서 뒤쪽에 있는 급수대를 한번 바라보시고요. 여유가 좀 있는 곳에 살짝 붙어 들어가서 뒤쪽에 있는 거 노리시면 조금 더 여유 있게 물을 마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물을 마시는 방법은 달리면서 마시는 방법, 그리고 급수대에 서서 마시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달리면서 마실 때는 물이 막 넘쳐서 흐르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그래서 이제 달리기 하실 때 보면 어떻게 하냐면 종이컵 앞부분을 손으로 찌그러뜨려서 좀 좁게 뾰족하게 만든 다음에요. 그쪽을 입에다 대고 물을 쭉 이렇게 빨아 마시듯이 물을 쭉 마시거든요. 이런 방법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하면 물이 넘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컵을 그대로 들고 뛰면서 이거 벌컥벌컥 마신다. 그러면은 이게 막 코로 들어가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진짜 난감하고 때로는 기도로 넘어가서 막 기침을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달리기가 힘들어지니까요. 조심하셔야 되고, 평소 여러분이 좀 걱정된다 하신 분들은 평소 달리기를 하면서 종이컵으로 물 마시는 걸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겠어요. 밖에 나가셔가지고 앞쪽 부분을 찌그러뜨린 다음에 한번 쭉 마시는 그런 연습을 몇 번 해보시면 생각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안 해보고 하니까 어려운 거지 해보면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여전히 근데 달리면서 물 마시는 게 익숙하지 않고 좀 걱정이 된다 이런 분들이라면 마음 편하게 달리지 마시고요. 그냥 급수대 서서 마시고 달리면 됩니다. 급수대 서서 물 딱 잡으신 다음에 좀 천천히 걸어가시면서 물을 마시고 버리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런 것들 무조건 달리면서 마셔야 된다 그런 생각 안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서 먹거나 잠시 걸으면서 물을 마신다고 해가지고 솔직히 시간이 뭐 어마어마하게 늦어지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놓고 이렇게 달리긴 했는데 뭐 2시간 3시간 00분 00초 이렇게 나오면 서비스를 못한 거니까 이제 그때 내가 그 수대에서 달릴 걸 이런 생각이 들긴 하겠지만 뭐 그런 건 특수한 경우고 대부분은 그렇게 뭐 이렇게 시간이 엄청 늦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오히려 달리면서 마시다가 이거 코로 넘어가고 막 기도에 넘어가고 옷도 젖고 신발 젖고 막 그러면서 손해보는 게 훨씬 더 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편안하게 드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물을 마실 때는 너무 많이 마시지는 마세요. 배가 부를 정도로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뛸 때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때로는 저나트륨 뭐 그런 약간 그런 증상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물 중독이라고 보통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증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달리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 같은데 물이 많이 떨어지면 굉장히 힘들어지고 짜증나고요. 양말까지 젖게 되면 더더욱이나 좀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조심하시면 좋겠고, 또 바닥에 떨어져 있는 종이컵 같은 것들을 밟고 미끄러지는 경우가 종이컵은 사실 밟고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간혹 가다가 있으니까 조금은 웬만하면 밟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가끔 가다 급수대 보면 이온 음료를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 음료 드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이온 음료를 마지막에 마시게 되면 그때는 좀 입안이 텁텁한 상태로 달리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온 음료를 드신 후에 생수 같은 걸 한 번 더 마시면서 입안을 한번 헹궈 주시고 마시게 되면 좀 더 개운하게 달리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급수대에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간혹 가다가 막 몸에 열이 나고 덥다고 해가지고 급수대에 물을 가지고 막 샤워를 하듯이 몸에 막 철퍽철퍽 뿌리시거나 얼굴에다 막 팍팍 끼얹거나 아니면 입으로 막 이렇게 물을 한 다음에 막 분무를 하면서 몸에다가 팍팍 하면서 뿌리거나 그러면서 열을 식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그런 행위 자체가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 급수대 앞에서 그런 분이 있어요. 하필이면 그거는 하지 마세요. 좀 다른 사람들 마실 물이 바로 있는데 그런데 물을 막 끼얹고 하다가 그런 것들 그 물 다른 사람 마실 물에 그런 것들이 튀어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매너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어떤 거 본 적이 있냐면은 마라톤 대회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어느 마라톤 대회 나가는데요. 그 급수대 끝쪽이었어요. 끝쪽에서 자봉단 분들께서 이렇게 보통 2리터짜리 생수통 있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종이컵에다가 물을 따라가지고 앞에 놔두거든요. 테이블에다가. 그럼 그걸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그 자봉단이 따르고 있는 2리터짜리 생수통을 뺏어가지고요. 급수대 앞쪽에서 머리다 막 뿌리면서 샤워처럼 막 이렇게 하는 분이 계셨어요. 정말 보고 있는데 얼마나 도우면 저럴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매너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다른 사람들 얼굴 찌푸리게 하면서 그리고 막 그러면은 몸에 있는 그런 물들이 막 튀잖아요 주변으로. 근데 급수대 앞에서도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막 급수대 아닌 곳에서 해도 그건 좀 꼴불견입니다 합니다 사실은. 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셔야 되는 점이 최근에 마라톤 대회에서 급수대에 있는 컵을 종이컵이 아닌 뭐 재활용 플라스틱 컵이나 뭐 하여튼 그런 것들로 조금 바꿔서 쓰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지만 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썩 반기지는 않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있으면은 그때는 뛰면서 마실 수가 없어요. 얘는 이렇게 종이컵처럼 찌그러뜨릴 수도 없고 뛰면서 달릴 수 없으니까 그때는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서서 천천히 걸으면서 물을 갖다 천천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들고 달리면은 제대로 물을 마시지도 못하고 뭐 코로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플라스틱 컵인데 종이컵처럼 그냥 땅바닥에 버리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종이컵은 그거 들고 한참을 뛰어가요. 그러니까 스트레이터가 없는 급수대를 지나서도 한참을 들고 가면서 하다가 중간중간 좀 물을 마시고 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플라스틱 컵은 버리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버리면 이게 땅바닥에 대굴대굴대굴 굴러가고 뒷사람이 밟으면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걸 들고 멀리 갈 수도 없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때는 그런 플라스틱 컵이 나왔다 그러면은 애시당초 달리면서 드시는 거는 포기하세요. 그냥 그게 속편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물 마시고 거기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이런 리유저블 플라스틱 컵을 버릴 때도 잘못 던지면은 바닥에 떨어져요. 떼굴떼굴. 종이컵은 밟으면 찌그러지잖아요. 근데 이런 플라스틱 컵은 밟으면 찌그러지는 게 아닙니다. 밟으면 넘어져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 떨어지면 안 돼요.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 워낙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라서 하여튼 그런 컵이 나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진짜 이 부분은 의견이 좀 분분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록을 중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는 그런 대회에서는 굳이 이런 플라스틱 컵을 써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환경 보호는 저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러닝화 그 뭐 맥켈렛이 사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막 러닝화 만드는 거 환경 파괴 더 많이 되거든요. 조사 예전에 나왔는데 일반 신발보다 러닝화가 훨씬 더 많은 탄소도 배출하고 폐기물 배출하고 환경 문제 훨씬 더 심각해요. 그리고 뭐 환경 문제 따지면 솔직히 중간에 페트롤이 부러지는 파스도 환경을 파괴할 거고 마라톤 대회 열어가지고 자동차들이 우회해서 다니느라 쓰는 기름도 많이 쓰고 우회하면서 나오는 교통 정체나 교통 정체 때문에 생기는 매연 이런 것도 심할 텐데 환경을 생각하면은 뭐 또 사실 티셔츠도 만들면 안 되죠. 그 사실 대부분 다 버리는데 잘 쓰지도 않고 아니면 티셔츠 빼고 가격을 싸게 해주는 게 환경 뭐 어떤 보호의 취지에 더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 뭐 대회장 가보면 각종 부스에서 막 일회용품이나 선물도 나눠주는데 그거 엄청 많이 주거든요. 다 쓰레기입니다. 그런 것도 문제인데 컵 줄인다고 해서 뭐 모르겠어요. 뭐 사실 환경을 생각하는 최고의 마라톤 대회는 마라톤 대회를 안 하는 거죠. 안 하면 환경 보호 100%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잠시 해봅니다. 이제 여담으로 좀 얘기 드렸고요. 물 잠시 한 모금 마시고 또 이어서 계속 얘기 드릴게요. 자 다음에는 스펀지입니다. 하프 이상의 장거리 달리기를 하시다 보면 뭐 때로는 탱크에서 주는 대회도 간혹가다 있긴 한데요. 스펀지를 주는 대회 그런 대회들이 있습니다. 이 스펀지는 물을 머금고 있어요. 물을 머금고 있고 대부분 차가운 얼음물을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펀지를 주는 이유는 이 스펀지를 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체열을 열을 식히라는 그런 용도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펀지가 있으면 스펀지를 딱
잡고요. 달리기를 하시면서 몸에서 열이 많이 나는 부분에 이걸 약간 문질러 주거나 살짝 갖다 대고 있는다든지, 갖다 댄 상태에서 살짝 눌러주면 물이 살짝 차가운 물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열을 식혀주면 됩니다. 주로 이제 머리라든지 특히 정수리 부분 같은 데 있죠. 머리, 그 다음에 얼굴 쪽 부분이나 목 쪽, 혹은 뭐 겨드랑이라든지 팔, 이런 것들을 식혀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동맥 지나가는 곳 시켜주면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목 같은 데나 겨드랑이도 굉장히 시원해지거든요. 이런 것들에 문질러 주거나 갖다 대면서 열을 좀 식혀주면 되고요. 머리 같은 데 쓴다, 뭐 정수리 같은 데 쓴다 할 때는요, 이거 너무 세게 눌리게 되면 물이 막 갑자기 흘러내려가지고 오히려 레이스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압력은 조절 잘 하시는 게 좋고, 스펀지 처음 쓰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살살살 누르셔야 됩니다. 조금 잘못 눌리면 확 물이 나와버리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걸 갖다가 이게 스펀지를 처음 썼을 때, 대회 나가서 썼을 때 제가 뭣도 모르고 이게 꽉 눌렀다가 머리에서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저처럼 안경 쓰는 사람은 안경에 막 물이 젖어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옷은 젖어 있으니까 안경을 옷으로 닦아도 이게 깨끗하게 닦이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야가 좀 답답해져서 고생을 했는데, 이런 것도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스펀지는 대회마다 좀 다르지만 보통 한 7.5km 지점에 한번 나왔다가 그 다음부터 5km 간격 나오거나, 대회마다 좀 다릅니다. 이 간격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대회 홈페이지에서 코스도를 보면은 거기 스펀지 모양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거 보시고 대략적으로 스펀지를 언제쯤 주는지 위치를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어쨌든 급수대와 급수대 사이에 좀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람은 없겠지만 간혹 가다가 그 스펀지의 물을 마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드시지 마세요. 위생상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전에 해외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물 마시면 안 좋다고 연구 자료도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거는 드시지 마시고요. 다 쓰고 난 스펀지는 주로 달리기를 하시는 분 주로의 사이드 부분, 길 옆쪽으로 던지시거나, 아니면 거기 있는 쓰레기통 보이면 쓰레기통 안에 버리거나 그냥 길가에다가 던지시면 됩니다. 저희가 내는 비용에 쓰레기 청소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너무 이게 막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버리고, 주변 뒤에 오는 사람들이 밟지 않도록, 네, 그 스펀지도 밟으면 좀 위험하거든요. 밟지 않도록 최대한 길 사이드 쪽으로 던져서 좀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이랑 스펀지만 주는 게 아니라 간식을 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하프 이상 레이스의 경우에는 중반 이후부터 간식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하프는 안 주는 데가 좀 많고요. 보통 풀코스는 그래도 거의 대부분은 중반 이후부터 간식을 좀 주는데요. 간식의 종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일단은 먹으면 힘나는 거, 좀 달달한 거 위주로 좀 주는 편이고, 과일 같은 것들 주는데요. 초코파이라든지 초콜릿이나 빵이라든지 바나나, 수박을 주는 데에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것들 주는데, 이런 것도 좀 챙겨 드시면은 재밌습니다. 맛있기도 하고요. 근데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달리면서 배가 아플 수 있어요. 지금 달리기를 하면서 혈류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근육이나 이런 쪽으로 쏠려 있는데, 갑자기 너무 많은 것들을 먹어서 소화를 해야 된다. 내가 초코파이를 몇 개씩 먹는다. 그러면은 이제 피가 쏠리고 하면서 배가 막 꼬이고 아픈 그런 케이스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달리기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적당량만 좀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간식들은 드신다고 바로 효과가 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먹고 나서 뭔가 효과가 없다고 해서 또 먹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먹고 나서 조금은 천천히 달리면서 기다려주세요. 특히 내가 좀 힘이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초코파이를 먹었다. 그러면 먹자마자 바로 힘이 나냐? 물론 맛있으니까 힘이 나는, 심리적으로 힘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체적으로 그게 좀 효과를 주는 데는 시간이 몇 분은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기다려 주시면서 천천히 달리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 간식의 경우에는 달리면서 먹는 게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서서 드시거나 아니면 천천히 걸으시면서 드시고 달리기를 하셔도 됩니다. 초코파이를 여러분들께서 달리면서 드셔보시면 잘 드시는 분도 계신데 잘 못 드시는 분들 계세요. 또 물이 막 목이 막혀가지고 잘 못 드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라면 네, 멈춰서가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발 좀 간식을 여러 개 챙겨서 가지 마세요. 좀 뒤에 사람도 먹어야 됩니다. 간혹 가다 보면은 뭐 그런 간식들을 몇 개씩 들고 챙겨서 가신 분이 계신데, 그러진 않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버릴 데가 없으면 이런, 사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종이컵 같은 거 사실 좀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근데 하지만 초코파이나 뭐 이런 것들, 비닐 같은 것들은
이게 손으로 말아가지고 주머니 같은 데 넣어가셔도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어쨌든 최소한 쓰레기통에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젤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젤 이제 뭐 하프 이상 중거리, 장거리 달리신 분들 굉장히 많이 드실 텐데, 에너지젤은 여러분만의 먹는 타이밍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훈련을 하시면서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요 타이밍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회 나가보시면, 특히 풀코스 나가시면 후반부 정도쯤에 대회마다 상당히 다른데요. 하여튼 뭐 30km 전후 정도 이후부터는 이렇게 해서 에너지젤을 나눠주는 대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좋은 에너지젤, 비싼 에너지젤 나눠주는 대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거를 막 뭉탱이를 들고 가는 분이 있는데,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요. 에너지젤 하나만 좀 들고 가세요. 하나만. 네. 그거 몇 개씩 들고 와서 챙겨간다고 여러분들 뭐 엄청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몇 개씩 챙겨가시면은 뒤에 사람들이 못 먹어요. 다른 사람이. 그리고 뒤에 달리시는 분들이 앞서 달리는 분들보다 훨씬 더 힘들게 달리는 분들입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힘들게 달리기를 하신 분인데, 그분들이 에너지젤을 못 먹으면 큰일 나요. 그분들한테는 에너지젤 하나가 정말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앞서서 잘 달리고 기록도 좋고 여유 있게 달리시는 분들이 그 에너지를 막 4개씩 5개씩 양손에 막 들고 막 달리거든요. 저기 뒤에서 정말 목숨 걸고 힘들게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에게 그 에너지젤 하나는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발 한 개만 좀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젤 먹고 난 다음에 생기는 포장용지 있죠. 그건 쓰레기통에 버리시거나 아니면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주머니에 넣어서 가져가셔가지고 나중에 버리시는 게 좋고요. 에너지젤을 먹고 먹은 다음에는 물을 한번 마셔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급수대가 보인다 그러면 그 전에 에너지젤을 먹고요, 급수대에 딱 들어가셔가지고 물을 딱 드시면은 효과가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혹시나 개인적으로 많이 가져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면 후반에 주변에 좀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 계시면은 그분들에게도 하나 좀 나눠주세요. 물론 그 에너지젤이 그분에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드시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나눠주는 것 자체가 격려를 해주는 게 있으니까요. 그래 주변 분들 나눠주면서 힘내세요 인사도 하시고, 그러면 훨씬 더 레이스를 즐겁게 좀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페트롤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페트롤은요, 대회에서 응급 상황을 처치하고 또 미급 상황이 되면 또 대회 본부에 연락을 해서 상황에 좀 대처하고 뭐 호송차를 부르기도 하고 구급차를 부르기도 하는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페트롤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페트롤은 특별한 옷을 입고 계시거나 응급 가방 같은 것들을 등에 메고 계시거든요. 멀리서 봐도 딱 눈에 보일 거예요. 그래서 금방 파악이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또 이분들 정말 중요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분들은 좀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인라인 같은 거 타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1km마다 혹은 2km마다 페트롤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계시고, 혹은 때로는 주자와 함께 달리는 페트롤이 있는 그런 대회들도 간혹 가다가 있기도 합니다. 혹은요, 인라인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페트롤도 계신데, 예전엔 제가 봤는데 요즘은 자전거 타신 페트롤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대회도 간혹 가다 보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페트롤 분들을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뛰다가 막 근육통이 있고 막 좀 몸에서 열이 나고 다리 무릎이 좀 안 좋고 그런 분들 계시면은 그분들한테 가셔가지고 파스를 뿌려달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스프레이로 되어 있는 뿌리는 파스를 뿌려주거든요. 그거 뿌리면은 뭐 당장에 뭐 엄청 낫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열이 나는 거 좀 줄여주고 달리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니까 파스를 뿌려달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런 파스를 뿌릴 때는요, 이게 스프레이 형식이다 보니까 분사를 잘못하면은 주변에 달리는 분들한테 호흡기로 들어가거나 뭐 얼굴에 이렇게 막 날아오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그러니까 최대한 길 사이드 쪽에 가셔가지고 파스를 뿌려달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페트롤 아니라 그냥 다른 크루나 이런 데 오셔가지고 스프레이 뿌려주는 분이 계신데, 그런 경우에도 좀 주로에서는 뿌리지 마세요. 그거 다른 사람들 호흡기로 들어가면 뛸 때 하면서 뛰기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이드에서 파스 뿌리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페트롤 분들은 파스 이외에도 다양한 응급 처치가 가능한 약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붕대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니까 중간에 여러분 달리기 하시다가 뭐 다치시거나 피가 난다, 뭐 아프다 이런 것들 있으시면 얘기를 하세요. 네, 그분들이 이렇게 약 같은 거 필요한 것들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부상을 당하거나 뭐 쓰러질 정도로 굉장히 힘들다 이러면은 이분들에게 얘기를 해서 호송차 혹은 구급차 같은 것들을 불러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혹은 그분들이 판단하고 불러주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들. 그래서 이런 페트롤 분들은 또 보면 대부분이 자원봉사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페트롤 분 보이면은 그분들에게도 우리 다른 같이 달리기 하신 분들에게도 화이팅을 외치는 것처럼 그분은 페트롤 분이 보이면 그분들에게도 뭐 화이팅 하세요, 뭐 힘내세요,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그분들한테도 인사해 주세요. 그게 사실 그런 자봉단 분들에게 우리가 더 많이 인사를 해야 돼요. 물을 나눠주신 분들, 페트롤 하시는 분들,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자원봉사 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안 계시면 이 대회에 열 수가 없습니다. 보통 메이저한 대회 열면은 자봉단에 100명 이상이 동원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 없으면 대회가 운영이 안 돼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 우리가 훨씬 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페트롤 분들 보이면 그 더운 날 그 옷을 갖다가 껴입고 인라인 타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다치지 않도록 돌봐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 꼭 수고한다,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꼭 좀 많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분 더 저희를 도와주는 분이 주로 계시죠. 바로 페이스 메이커입니다. 마라톤 대회 가보시면 풍선을 달고 달리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분들이 페이스 메이커입니다. 그리고 풍선을 잘 보시면 풍선에 숫자가 적혀 있는데 그게 기록입니다. 자, 그분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면 해당하는 기록이 나온다라는 그런 말이죠. 보통은 이제 페이스 메이커들이 30분 단위로 기록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기록도 기록이지만 사실 기록보다는 그분의 페이스에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페이스 메이커를 중간에 만나게 되면 그분이 따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그 기록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출발한 시간이 서로 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저 정도 기록을 내는 페이스로 저분은 꾸준하게 달리기를 하신 분이니까 저분하고 옆에다 붙어서 달리면 그 페이스를 내가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스메이커 페메라고 보통 저희들이 부르는데요. 페메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초고수들입니다. 페이스메이커 선발 기준이요. 보면은 특정 기록을 달성하셔야 되고 마라톤 대회도 굉장히 많이 나가셔야 되고 이런 까다로워요.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저희들이 믿고 따라가셔도 됩니다. 정말 베테랑의 초고수들입니다. 정말 고수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들 믿고 따라가시면 돼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막 입상하시고 이런 분들도 대단하시지만 저는 페이스메이커 하신 분들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끌고 또 가는 건데 책임감과 이런 것들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하는 거 보면 이분들 진짜 고수 중에서도 찐고수, 진짜 패매하신 분들이 찐고수세요. 그래서 그분들 저희가 믿고 가시면 되고요. 그분들 따라가시면 페이스 유지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고 해도요. 사실 페이스 메이커 하신 분들이 그분들도 사람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기계처럼 똑같은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똑같이 달리는 거는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스스로도 중간중간에 뭐 시계 같은 거나 스마트폰 보시면서 스스로 페이스도 어느 정도 체크는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달리다가 좀 힘든 분들 계시면 페이스메이커 분들과 간단하게 이야기 정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럼 그분들도 응원도 해주시고 팁 같은 것도 알려주시고 할 거거든요. 그분들 완전 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 제가 아까 페트롤 분들 얘기한 것처럼 패매하신 분들, 페이스메이커 하신 분들도 대부분 자원봉사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페이스메이커나 페이스메이커 하신 분들은 돈 안 내고 대회 참가하는 거니까 뭐 공짜로 달리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페이스메이커를 해보신 분들의 얘기 들어보면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고 그 압박감이 심합니다. 굉장히. 이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균등한 속도로 달리기 하셔야 되고 몸이 아파서도 안 되고요. 그래야 돼요. 정말 힘들어요, 이분들. 어떻게 보면 페이스메이커는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달리지도 못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 페트롤처럼 페이스메이커 하신 분들 계시면 지나가면서 그분들에게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마디 해주면 여러분들 진짜 정말 멋진 러너가 되는 겁니다. 네,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진짜 그 주로에서 페트롤 분에게 반갑게 인사하고 수고한다 얘기해 주시고 페이스메이커 하신 분들 인사하고 이런 분들 보면 저는 너무 그분들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저희가 잊지 말고 꼭 감사 인사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얘기 드릴 건 DNF입니다. DNF는 Do Not Finished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끝까지 달리지 못했다, 중간에 포기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DNF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낙오했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약간 능동적인 그런 중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DNF는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고 자신의 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현명한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DNF를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약간 비슷한 표현도 있긴 합니다만 마라톤 대회에서 DNF 안 하려고 버티다가 인생 DNF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내가 몸이 아닌 것 같고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은 일단 중단하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달리기를 할 시간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대회 수백 번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하나에 뭐 그렇게 너무 목숨을 메고 할 것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컨디션 안 좋다 그러면은 좀 도저히 안 되겠다, DNF를 해야겠다, 이제 레이스를 중단해야겠다 생각되시면은 페트롤, 아까 했던 페트롤 분들이라든지 혹은 주변의 대회 스태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얘기를 하시고 네, 꼬린 지점까지 어떻게 가야 될지 물어보세요. 대회마다 좀 다른데 어떤 경우에는 호송 차량이 정기적으로 지나가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타고 가시면 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간혹 가다가 대중교통으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어서 어떨 때는 신용카드 같은 거 하나 들고 달리는 것도 방법인데 그런 것도 한번 직접 물어보시면은 이 DNF라는 방법을 얘기 드릴 겁니다. 자, 근데 이 DNF가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DNF, 너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더 이상 멈추고 그냥 호송차 타고 가야지 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기절을 하는 경우, 쓰러지는 경우, 또 아주 심각한 부상을 당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거의 강제 DNF죠. 특히 더운 날에 이런 것들이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런 증상이 보인다, 뭐 봉크가 온다 이러면은, 봉크가 뭔지는 제 민티런 채널에서 검색해 보세요. 민티런 봉크 검색해 보세요. 아주 디테일하게 내용 나옵니다. 그런 상황이 왔다 그러면은 이제 봉크는 사실 자기는 정신 못 차리는 건데 어쨌든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해야 돼요. 페트롤 스태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은 그분들이 구급차 부릅니다. 혹시나 이제 내가 뛰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요. 땅바닥에 철퍼터 쓰러집니다. 그런 분이 보이면 여러분 기록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살려야죠. 그래서 그런 쓰러진 분이 보인다면 주변에 계신 러너분들 달리기 중단하시고요. 하시고 그분한테 가셔가지고 그분 쓰러진 분 부축을 하시거나 하고 주로 밖으로 좀 이동을 일단 해야 되거든요. 2차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하신 다음에 빨리 뭐 119를 부르시던 아니면 주변에 있는 페트롤 분한테 얘기해가지고 하시던 그 어디야 상황실 거기 전화를 하시던지 간에 빨리 이분 조치를 좀 취하셔야 됩니다. 응급차가 빨리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쓰러진 분의 경우에서 특히 몸에서 열이 많이 나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열이 많이 나면 좀 식혀줘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열사병 걸리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열사병 같은 경우에는 빨리 몸을 식히면서 구급차를 빨리 부르셔야 됩니다. 열사병의 경우에는 몸에 열은 나는데 땀을 흘리지 않는다 이러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열사병인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봉크가 터지면 의식을 못 차립니다. 사람이 완전히 혼절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편안하게 눕힌 상태에서 최대한 빨리 그런 걸 부르시고요. 봉크가 터졌는데 만약에 이분 좀 정신 차리기 시작한다 하면은 주변 분들한테 얘기해서 파워젤이든 간식이든 뭐든 먹을 거, 단 거를 빨리 주셔야 돼요. 이게 당 떨어져 생기는 문제가 크거든요. 그래서 빨리 먹을 걸 드시고 하고 물 드시게 하시면서 빨리 좀 정신 차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호송 차량을 불러서 구급 차량 불러서 가실 수 있도록 주변 분들이 나도 페트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페이스 조절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페이스 조절은 가급적이면 느긋하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페이스 조절을 하기 위해서 급하게 속도를 올리거나 급하게 속도를 내리거나 하는 경우가 좀 생기거든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되고 조금 느긋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력자라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긴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주변 환경의 변수가 상당히 많아서 내 마음대로 컨트롤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페이스를 올리고 내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이스를 하다 보면 오르막을 만나기도 하고 내리막길을 만나기도 하는데요. 요거는 사람마다 이걸 대응하는 공략하는 전략이 상당히 다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마라톤 대회를 나가기 전에 어느 정도의 오르막이나 내리막은 달려보면서 내가 오르막은 어떻게 달리고 내리막은 어떻게 달려야 될지 해서 전략을 좀 짜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르막을 달릴 때 웬만한 페이스를 안 늦춰요. 그리고 내리막 달릴 때도 페이스를 늘리지 않습니다. 그냥 균등하게 달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제 방법이 맞냐라고 하면 아니에요. 이거는 제 방법이에요. 어떤 분은 오르막은 천천히 올라가시고 내리막에서 조금 속도를 내는 게 훨씬 더 나은 분도 있고 반대도 있고 상당히 다릅니다. 어떤 분은 오르막에 강한데 오히려 내리막에 취약한 분이 계시고요. 반대로 오르막은 약한데 내리막에 굉장히 강한 분도 계시기도 해요. 내리막 빨리 가다 부상을 당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르막 내리막을 만났을 때는 평소에 여러분들이 하시던 전략 그대로 운용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그런 전략이 없다, 잘 모른다라고 한다면은 확률상 오르막은 무조건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가십니다. 보폭을 줄이시고 총총총총 천천히 가셔야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리막을 만나면 내리막에서 갑자기 쏘아붙인 사람이 있어요. 속도를 내면서. 왜냐면 이제 뭔가 만회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근데 내리막에서 부상을 훨씬 많이 당합니다. 오르막은 부상 별로 없어요. 의외로. 대부분 부상은 내리막에서 쏘는 사람들이 부상을 상당히 많이 당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리막을 만나시게 됐을 때는 내리막도 천천히 좀 달려주시고 속도를 내고 싶으면 내리막 끝나서 평지 나왔을 때 속도를 내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좀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달리다 보면 우리가 목표 달성에 대한 욕심이 계속해서 생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마라톤 대회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목표하는 기록을 달성하기에 좋은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일단 도움이 되는 부분을 얘기 드리자면 일단은 대회 뽕이 있어요. 막 응원이 있죠. 함께 달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고양된 상태로 달리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뭔가 나를 푸시시켜줘요. 그리고 내가 물이라든지 먹을거리들을 들고 달리지 않아도 물을 주니까 혼자서 달릴 때는 물통을 막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아무래도 좀 가볍게 달릴 수 있어서 조금 더 기록을 달성하기도 좋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대 사항들이 갖춰져 있죠. 그런 부분들이 기록을 내기 좋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반대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기록 내기가 어렵기도 하고 설사 기록을 그렇게 해서 낸다고 해도 몸이 혹사되는 경우 막 사람들 피해 다니고 막 하다 보니까 혹사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하셔야 돼요. 나는 마라톤 대회에서 PB를 달성하기 위해서 뛰는 건지 마라톤 대회를 좀 즐기기 위해서 뛰는 건지를 사전에 조금 정의를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목표 바꾸지 마세요. 뛰다가 보니 뭔가 오늘 PB 달성할 것 같은데 하면서 갑자기 속도를 내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조금 위험하실 수 있으니까 이 목표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미리 정하시고 그 목표 방식에 따라서 전략에 따라서 쭉 이렇게 계획하신 대로 달려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계획한 대로 안 되면 목표는 늦추는 게 맞습니다. 늦추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올리는 게 문제가 되지. 그래서 여의치 않다고 하면 목표를 조금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달리기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추월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추월하실 때는 당연한 얘기지만 너무 스치듯이 혹은 막 부딪히면서 추월하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추월하실 때 너무 순간적으로 속도를 확 내가지고 추월을 하시면은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후반 가서 굉장히 힘들어지실 수 있어요. 특히 초반에 사람들이 많아서 추월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순간적으로 훅 달리고 막 지그재그로 달리고 하다 보면 초반에 힘을 다 빼가지고 후반에 가서 막 페이스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추월했던 사람이 나를 추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추월하실 때는 너무 순간적으로 속도 내지 마시고요. 천천히 속도를 내시면서 이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매너 부분을 얘기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을 추월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그분들이 이제 옆에서 추월을 시도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것 봐라 하면서 여러분이 속도를 같이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추월하는 사람 힘듭니다. 여러분들 운전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고속도로에서 2차선 가다가 앞에 있는 차가 천천히 가는 것 같아서 1차선으로 추월을 시도하는데 그 앞에 천천히 가던 차가 내가 속도 내가 갑자기 같이 속도를 막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든 거예요. 또 빨리 가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추월한 사람이 있으면 보내주세요. 일단 보내주셔야 되지. 갑자기 경쟁 심리 발동해가지고 감히 나를 추월해 하면서 막 같이 옆에서 막 달리고 이러면은 사고 납니다. 네, 그러지 매너 아니니까 그러지 마시고 일단 보내주고 또 추월하세요. 그게 편합니다. 속편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추월을 하실 때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 틈을 비집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대회 나가시면. 자, 그럴 때는 내가 원치 않아도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고 때로는 깜짝 놀라는 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저처럼 덩치 큰 사람이 갑자기 뒤에서 훅 하면서 지나가면은 사이로 훅 지나가면 여자분들은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너무 미안한데. 자,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우리가 추월을 해야 된다. 좀 뭔가 비집고 들어야 된다 할 때는 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 중요합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잠시만 좀 지나갈게요. 실례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가야 돼요. 그러면 좀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뛰면서 그러니까 숨도 차고 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뭐 화난 듯이 말하거나 실제 화내면서 말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좀 지나갈게요. 이렇게 한다든지 좀 비켜주세요. 뭐 이렇게 좀 한다든지 아니면 두 줄로 좀 떼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지나간다. 요렇게 하시면 또 이것도 약간 기본적으로 나온 대회에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이 있는 거니까 좀 가급적이면 부드럽게 조금만 지나가겠습니다. 좀 실례할게요.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지나가면은 그냥 서로 기분이 좋거든요. 네, 그렇게 좀 추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회 나가시면은 이제 두 줄, 세 줄, 심지어 네 줄로 이렇게 달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뭐 커플 두 분이 달리시던 크루든 누구든지 간에 뭐 함께 오신 분들이든지 간에 이렇게 옆으로 쭉 줄을 서서 달리는 경우 있는데 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넓게 또 두 줄로 달리시는 분들 너무 넓게 이렇게 벌려서 달리지 말고 좀 붙어서 다니세요. 커플들끼리 그 뭐 싸우고 오신 거 아닌 이상 좀 사이좋게 커플 두 분이서 좀 사이좋게 기분 좋게 붙어서 좀 이렇게 달리시면 좋겠습니다. 커플 두 분이 달리는데 널찍하니 떨어져가지고 저 커플 사이를 뚫고 지나가려니 뭔가 좀 미안하고 그렇다고 사이드로 지나가자니 좀 뭐 그렇고 약간 요런 애매한 케이스가 생기면 뒤에 있는 사람이 참 갑갑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서로 좀 붙어서 하거나 아니면 한 줄로 달리시거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커플이나 뭐 친구분들이 같이 달리다가 중간에 갑자기 주로에서 멈춰가지고 막 사진 찍고 이런 경우 있는데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갑자기 뛰다가 갑자기 좀 사이드 가서 찍으시면 되지 왜 길 중간에서 갑자기 멈춰가지고 셀카 찍으시고 둘이서 같이 커플 사진 찍으시는데 뭐 좋은 추억이 되실 건 알고 있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커플 나가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커플끼리 같이 달리는 거지만 뒤에 있는 싱글이나 만년 솔로이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보면은 아주 그냥 보는 것도 기가 차고 그냥 기분이 나쁜데 길까지 막고 있다 생각하면 더 열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같이 서로 매너를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단체로 달리기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함께 뭉쳐서 달리면 민폐도 그런 민폐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체로 달리기 하시면서 막 추월하는 경우 있어요. 사람들 다칩니다. 조심하시고요. 막 달리면서 소리를 지른다든지 노래를 떼창을 부르는 분들도 간혹가다 좀 봤고 이런 거는 좀 지양하시고요. 조심하시고. 네, 그리고 주로 중간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가지고 사진 찍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최대한 주로 좀 사이드 쪽에서 하시던가.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사진 찍히시는 분들은 사이드에 있는데 사진을 찍으시는 분이 주로 중간에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찍는 경우 있거든요. 그것도 조금 조심해 주세요. 여러분들 사진 한 장 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건 좀 조심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음악을 들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음악 듣는 거 문제가 될 건 없죠. 왜 너 음악 듣고 민트런 러닝 라디오 들으면서 타임투런 들으면서 달릴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그거를 스피커를 통해서 뭐 스마트폰 스피커든 아예 그냥 블루투스 스피커를 들고 오셔가 듣는 분이 계신데 그렇게 크게 음악을 듣고 달리는 분이 계시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그 음악 안 좋아해요. 여러분이 좋아한다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음악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그 음악 듣는 거 싫어할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요즘 이어폰 얼마 안 해요. 무선 이어폰 얼마 안 합니다. 그래서 제발 좀 무선 이어폰으로 들어주세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랑 페이스가 절묘하게 비슷한 사람이 음악을 크게 틀고 달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 옆에 뛰고 있으면 진짜 짜증나요. 추월을 하려니 힘들고 내가 천천히 가려니 뭔가 기분 나쁘고 진 것 같고 그렇다고 음악 좀 끄세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 뭔가 축제 같은 분위기에 찬물 끼얹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냥 꾹 참고 달리는 경우 있고 아니면 내 이어폰 볼륨 높여가 달리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그 스피커는 안 쓰는 게 맞죠. 네, 함께 즐기는 행사장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단체 경우에도 막 대형 스피커 들고 오셔서 소리 엄청 크게 해가지고 같이 막 들으면서 달리는 경우 있는데
사람 많다고 해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단체로 달리는 것 자체가 이미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거니까 단체로 달리시는 분들은 더더욱이나 매너를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뛰면서 우리가 환호라는 경우 있습니다. 막 화이팅 외치고 막 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힘이 나죠. 주변 분들에게 힘을 주고. 근데 목소리 좀 크신 분이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 큰 사람 아닌데 목소리 큰 사람들 중에서 너무 갑자기 막 소리를 빽 하고 지르는 분이 있거든요. 주변 분들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면 어떻게 돼요? 깜짝 놀라면 우리 근육이 순간적으로 수축이 되고요. 수축이 되는 동시에 혈류 속도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달리기의 퍼포먼스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달리기 기록도 안 좋아지고 뛸 때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 지르는 건 괜찮은데 너무 갑자기 막 다른 사람 귓전에 들릴 정도로 막 큰 소리로 그러진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반대되는 얘기인데, 응원을 그래도 열심히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막 화이팅을 외치는 구간이 있습니다. 뭐 터널을 지나갈 때라든지 음악이 나오는 구간이라든지 뭐 이런 구간에 사람들이 갑자기 화이팅 외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조용히 가지 마시고 함께 화이팅을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함께 하는 것들이 좀 즐겁거든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반대된 얘기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풀코스를 달린다, 그리고 어떤 뭐 기록을 위해서 달린다, 하프 이상을 기록을 위해서 달린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응원에 동참하는 거를 사실은 조금은 욕심을 줄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초반에 달리기를 시작하시기 전에, 레이스를 출발하시기 전에, 혹은 출발한 직후에 막 사람들이 와 소리 지르면서 초반에 와 달려나갈 때 있거든요. 힘 다 빠집니다. 이거 힘 빠져봐야 얼마나 빠지겠어 하지만 풀코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작은 그런 차이들이 후반에 가서 다 누적돼 가지고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사실 풀코스나 하프 풀코스에 많이 달려보시는 베테랑 분들은 소리 안 지르세요. 근데 그분들이 내가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압니다. 이게 후반 가면은 데미지로 온다는 걸.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뭐 그런 좀 풀코스가 간당간당하고 약간 걱정되는 분들이라면, 이 마음은 뜨거운 마음을 제가 이해하지만 초반에 응원을 또 너무 격하게 하시게 되면 에너지가 빨리기 때문에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말을 계속하면은 목도 막 말라요. 5km마다 나오는데 5km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심조심 하시면서 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제 거리 체크가 됩니다. 보시면은 대회 처음 나가보신 분은 이제 제가 미리 얘기 드리는 건, 대회 가면은 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1km마다 거리 표시하는 커다란 어떤 판 같은 것들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고 거리를 측정할 수 있으니까 굳이 시계를 갖다 막 계속해서 쳐다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게 거리 표시되는 위치가 미묘하게 여러분들이 측정하는 시계나 스마트폰의 거리하고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뛰는 경로가 좀 그런 주로의 경로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잖아요. 사이드로 갈 수도 있고 지그재그로 갈 수도 있고 어느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너무 그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회 골인하는 거하고 내 최종적인 거리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신경 쓰실 거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얘기 드릴 부분은, 막판에 또 스퍼트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막판에 어떤 그 남은 거리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속도를 확 내면서 신나게만 달리는 분들이 있죠. 정말 좋습니다. 너무 재밌고요. 근데 이렇게 스퍼트를 평소에 내가 자주 좀 해본 사람들이 아닌 이상요, 이 막판 스퍼트의 거리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남았을 때, 멀리 남았을 때 막판 스퍼트를 했다가 아차 하고 후회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10K 대회를 나갔어요, 여러분이. 근데 남은 거리가 1km쯤 남았어요.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 눈에도 보일 건데, 그때부터 갑자기 주변에 약간 속도를 내는 분들이 보일 겁니다. 뭔가 나를 좀 추월해 갈 사람들이 막 쏙쏙 나가요. 그러면은 맞다, 1km 남았네, 얼마 남았네, 나도 이제부터 확 달려봐야지 하면서 남은 2km 남았을 때 페이스를 확 올려가지고 막판 스퍼트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대부분 500m 좀 달리다가 이거 아닌데 하면서 다시 페이스 낮추거든요. 그리고 힘이 엄청 떨어져가지고 남은 레이스 500m를 갖다가 정말 힘들게 달려야 돼요. 자, 그래서 막판 스퍼트는 너무 길게 잡고 달리지 마시고요, 너무 속도를 많이 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윈드 스프린트 정도의 느낌으로 달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0km 대회의 경우에는 보통 한 500m에서 300m 정도 남기고 스퍼트를 해요. 그게 저한테 가장 잘 맞더라고요. 하프나 풀코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의도적으로 막판 스퍼트는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힘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일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리고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한 500m, 500m 정도 남기고 스퍼트를 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퍼트도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의외로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평소에 훈련을 하시면서 뭐 빌드업이라든지 지속주 같은 거 하실 때 막판에 스퍼트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한 몇백 미터 정도나 한 몇 킬로 정도까지는 스퍼트가 된다라는 것들을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하셔야 되지, 남들 따라서 막판에 사람들이 막 와 하면서 우르르 달려나간다고 해서 뭐지 나도 그래 돼야 되나 뭐 같이 달려나가다가 혼자만 고생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평소에 훈련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음가짐을 좀 긍정적으로 가져주세요. 최대한 달리기 하시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달려야 됩니다. 제가 늘 타임 토론 할 때마다 그런 얘기 많이 드리죠. 웃으면서 달리라고. 정말 웃으면서 달리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웃으면서 달리면 긍정적인 생각이 많이 나요. 마라톤 대회는 우리가 즐기는 곳입니다. 뭐 한편으로 비장한 각오로 가는 그런 곳일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가급적이면 저는 즐기는 걸 좀 부탁을 드려요. 우리가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 나가가지고 뭐 지금 메달 놔두고 경쟁하는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회는 언제 다시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좋은 추억을 많이 남기시기 위해서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달려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시간 많이 흘렀는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 드리겠습니다. 가장 마라톤 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 드리겠습니다. 페이스 조절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요. 제일 중요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나가신 마라톤 대회는요, 여러분이 돈을 내서 대회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요. 여러분 개인이 돈을 내서 대회가 열리는 게 아니라 그 대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돈을 냈기 때문에 이런 대회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이 돈을 냈다고 해서 난 돈 냈잖아 라고 하면서 막 그 대회를 휘젓고 다니고 마음대로 해도 되고, 다른 사람들을 마치 방해꾼인 것처럼 저 사람은 왜 늦게 달려 막 길 좀 비켜 막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간혹가다 계신데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대회에 참여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달린 사람 있죠. 내 주변에서 나보다 느린 사람이든 빠른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지금 이 대회장에 함께 와서 함께 달리는 이 수많은 몇천 명, 몇만 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와, 진짜 저 사람들이 함께 와줬고 다 저 사람들이 같이 돈을 내줬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마라톤 대회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도로 같은 것도 점유하면서 달려볼 수 있고 평소에 달릴 수 없었던 뭐 그런 뭐 한강의 다리도 달려볼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이 많은 사람들 덕분에 내가 오늘 이렇게 즐겁게 달리기를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돈 내고 뛰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 길을 막고 짜증나게 그래.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절대 아니죠. 그렇게 함께 달린 사람들이 돈을 냈기 때문에 뛸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들한테 화를 낼 거면 여러분들이 그냥 몇 억 내고 혼자서 마라톤 대회 만드세요. 그러면 되죠. 6만원, 7만원, 8만원 뭐 그게 작은 돈 아닙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게 얼마든지 간에 그 돈 냈다고 해서 다른 참가들에게 화를 낼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대회 시작부터 끝까지 내 앞에, 내 옆에, 내 뒤에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참가자분들이 함께 계셨고 같이 달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장소를 달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되고 아까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피해주는 행동을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앞서서 제가 얘기 드렸던 물 뿌리고 뭐 스피커 소리 크게 내고 다른 사람 소리치고 밀치고 가고 그런 행동을 하겠어요? 너무 감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대회를 나갈 수도 없는데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매너 없는 분들은 대부분 이기적인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데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대회 나와 주셨기 때문에 그 감사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마라톤 대회를 즐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